자, 이제 두 번째 나무 물권의 첫 번째 나무까지인 점유권 정리해 보죠. 자, 한권 327페이지입니다. 이 파트도 기본적으로 한 문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된 겁니다. 어떤 경우는 기술 분석을 딱 해보니까 말이죠. 무려 3문제까지 이 점유 파트에서 무려 3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마 점유권 전공자가 아닐까. 박사를 받은 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문제인데 10회부터 26회까지 한 번 빠졌어요. 22회 한 번 빠지고 그 외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시 27회 때도 한 문제 나오겠다 이런 예상으로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점유권의 핵심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딱 점유권 보면은 이게 뭘로 보여야 됩니까? 아, 점유권. 아, 이건 물권이구나. 이 물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물권법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물권법의 핵심이 바로 물권이라는 이 권리의 실체가 대체 무엇인가 이거죠. 그죠? 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이 점유권이라는 물권이 대체 뭔가? 그 실체를 조문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세부 핵심은 238페이지 나아가 보겠습니다. 238페이지 점유권, 투 점유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점유의 종류를 구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추정되는 점유가 있어요. 의뢰 점유가 있으면 그런 점은 이러이런 점유야. 이러이런 그 추정되는 점유가 뭐냐. 다음 두 번째 점유자하고 회복자의 법률관계.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다시 327페이지로 오셔가지고 핵심 박스를 보실까요? 점유권은 뭐다? 물권이다. 그러니까 물권이니까 당연히 물권이니까 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권리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물권적 청구권이 있겠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것입니다.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겠죠. 자, 근데 특별히 이 다른 그 범권, 관념상 지배권, 사실 그죠 법률상 지배권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을 이름을 별도로 별칭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은 뭐예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다시 말하면 말이죠. 우리 점유보호 청구권이 되는 거였어요. 점유보호 청구권. 뭔가 동네가 다르다는 것 느낌이 오죠? 자, 이렇게.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도 단독 문제로 출제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똑같죠? 뭐 점유의 종류, 유형, 태양 같은 말에 태양, 상태, 형태, 모양을 줄여가지고 태양. 일본 쪽발이 어근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모습, 종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점유자, 회복자의 법률 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점유권은 말이죠. 이 점유권 내에서도 중요하지만 뒤에 완전 물권인 이 소유권에서 완전히 그 중요성이 확 드러나는 그런 물권이에요. 이제 우리 각 살펴볼 거예요. 왜 점유권이 중요한지는 소유권 보면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유치권 있죠. 유치권도 이 점유권 아주 밀접하죠. 맛배기를 한번 보자면 말이죠. 이 245조를 한번 보실까요? 342페이지. 정말 여러 번 보네요. 자, 342페이지 245조 1항에 보면은 1항의 끝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점유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점유. 점유.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역시 2항도 두 번째 줄 오른쪽 343페이지 245조 2항도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점유한테는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이 점유가 소유권에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소유권의 제일 중요한 테마가 바로 취득시효거든요. 거기서 이 점유가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점유가 중요한 게 347페이지 보면은 250이죠. 무주물의 기속이 있죠. 1항에 보니까 무주의 동사는 소유의 의사로 뭐예요? 점유! 점유. 이 점유가 소유권 파트에 상당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치권 한번 볼까요? 유치권에서도 역시 점유하고 뗄 수가 없죠. 뗄 수가 없다. 387페이지 보니까 제 320조의 1항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러죠? 점유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테마, 독립 테마로도 공부해야 되지만 말이죠. 깊게 점유권을 깊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넓게 다른 테마하고 연계해서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점유권은 출제자도 뭐냐? 봅시다. 327페이지 오른쪽 날개 박스 보니까 저번에 이제 점유 종류 있죠? 점유 종류, 유형. 그래서 특히 뭐예요? 타주 점유라는 게 있어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그런 점유를 갖다 타주죠. 남타자 주인주자. 남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죠? 인정하고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주 점유다.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타주 점유에 예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예요? 판례상매. 요거 안 기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점유 중에 우리가 추정되는 점유가 있어요. 점유의 종류 중에. 그리고 이제 종류를 통해서 우리가 197조 1항인데 이제 뒤에 330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또 중요한 게 바로 점유자 회복자의 법률.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 점유자가 어떠한 권리가 있고 또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 능력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례를 통해서 우리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크게 한번 형광펜 해볼까요? 형광펜 327페이지에 거기 본문에 그 점유 종류라고 되어 있나요? 점유 종류 준점 되어 있죠? 자, 점유 종류에다 형광펜으로 먼저 쫙 단독 문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28페이지에 두 번째 점, 점유자 회복자의 법률이라는 게 있죠? 자,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쫙. 자, 가시고요. 위에 이제 직접 간접 점유자, 그리고 점유보조자는 파란 펜 정도, 빨간 펜이나 파란 펜. 표현은 좀 약해요. 그래서 표현은 이 두 개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단독 문제로. 그리고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점유보호 청구권이죠. 그래서 332페이지 204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항의 괄호에 뭐라죠?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 해가지고 컴마에서 점유보호 청구권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그래서 중요 테마는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핵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종을 직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자, 점유 종류입니다. 보니까 일단 점유가 뭐냐 보니까 물건의 사실상 지배다 이렇게 돼 있나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건. 그러니까 이 물건이라는 것은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객체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말이 이 앞에 스스로라는 말이 생략이 돼서 스스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이 있어요. 자, 328페이지 192조 보세요.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항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앞에 요건, 뒤에 효과. 그래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점유권이라는 권리, 물건이 발생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예요? 어떻게 사실상 스스로, 스스로. 그러면 안 스스로, 즉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안 스스로 점유한 자는 점유권이 없다는 거네요. 그게 바로 이제 점유 보조자죠. 보조자 시다말이니까요. 자, 330페이지 보면은 195조입니다. 점유 보조자. 우리 이제 학문적인 점유 기간 이렇게 표현도 해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 가사상, 그러면 이제 가정주부, 가정부라고 하시나요? 일해 주시는 문자. 그 다음 영업사, 그 가게 점업, 이런 유사한 관계로 이거는 이제 주인, 집주인하고 그 사장님의 지시를, 타인의 지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안스러우니까 전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점유보조자는 전권이 없고 그 타인만, 주인만을 점유자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괄호에 보면은 이게 돼 있죠, 그렇죠? 따라서 점유권이 없음으로 끝에 보면은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가 아니고요.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점유보호 청구도 없고 또 설사 점유한다 할지라도 그죠? 걔가 다른 사람 거 점유한다 할지라도 물권적 청구권에 그 상대방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점유 보조자 이렇게 좀 한번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지배죠. 사실상 정당한 지배가 아니라 사실상 지배하면 뭐예요? 서로 도선생미라 할지라도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나요? 그렇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선생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가슴은 뭐예요? 저는 나쁜 놈! 이렇지만 뭐예요? 머리는 뭐예요? 이렇게 드라이하게 보면 법정 충실해서 보자고 192조 1항을 충족하는 도선생님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이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드라이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점유권하고 비교해야 될 게 뭐예요? 점유할 권리. 이건 다른 거죠. 도선생님은 그 물건에 대한 점유권은 있지만 점유할 권리, 점유하게 되는 어떤 권리의 원천, 그거는 있어요. 없죠. 그죠? 오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임차인은 뭐예요? 점유권이 있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어. 더 살고 있어. 그리고 임차인은 점유할 권리도 있죠. 임차권이라는 점유할 권리도 있어요. 권한도 있고 점유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도선생님은 점유권은 있지만 점유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지배를 해야 된대요.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 이해도 있어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점유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예는 우리 193조 329페이지 보세요. 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해서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입니다. 저기 시골 아버님이 점유하고 계세요. 아버님 점유권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셨어. 나 혼자밖에 없어요. 단독 상속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말이에요. 그렇죠. 나한테는 점유권이 발생이 된다는 거. 상속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해볼게요. 이제 194조 329페이지 194조 간접전 검정펜으로 비추하고 있습니다. 지사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하여금 기타 관계로 이런 걸 기초로 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그 점을 갖다 우리가 간접점유자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요 자는 뭐예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뭐예요? 그렇죠.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우리 정해놓고 있어요. 좀에. 그래서 이런 경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토지가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갑이 을에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을은 뭐예요? 점유할 권리, 지상권이 있고 사실상 지배권이 점유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점유권이. 그러니까 을은 당연히 지상권자는 점유권자죠. 점유자죠. 근데 지상권자만 점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토지를 갖다가 뭐예요? 이렇게 그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이 토지 소유자도 뭐예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이란 물권이 있으니까 지상권자는 뭐예요? 당연히
그 점유보호 청구권도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괄호에 있는 자, 간접 점유자죠. 그 자, 또 마찬가지죠. 임치는 물건을 맡기는 거죠. 임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물건을 맡은 사람도 점유권이 있겠지만은 뭐예요? 그 사람 직접 점유자도 물건을 맡긴 그 주인도 뭐예요? 그렇죠. 간접 점유자로서 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유가 직접 점유냐 또 간접 점유냐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뭐예요? 소유권 유치권. 자, 245조 1항 2항 다시 한번 가볼까요? 342페이지. 자, 342페이지 245조 1항에 보면은 역시 첫 번째 줄에 점유 앞에 직접 간접이라고 써있나요? 민법 조문에는 없어요. 제가 써놓은 거예요. 즉, 그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없다. 하여튼 점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점유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되겠구나. 알 수 있겠고요. 역시 343페이지 2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저기 뒤에 387페이지 387페이지에 1항에 보면은 끝에 직접 간접 점유한 자 여기 돼 있죠? 거기도 이제 앞에 사실 아무 말이 없어요. 조문정의는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직간접까지 않는다. 하여튼 점유하면은 그 직접이든 간접이든 뭐 점권이 있다. 라는 것이지요. 오케이? 그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유치권을 연계해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28페이지 먼저 보죠.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점유보조자. 우리 조문은 이미 다 살펴봤어요. 자, 보니까 직접 점유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점유자 이렇게 표현하죠. 직접을 생략하고. 자, 점유자는 당연히 점유권이 있죠. 그러니까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도 있고, 그리고 자력구제권도 있어요. 자력구제권. 자력구제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209조 보죠. 209조. 보니까 자력구제 해가지고 1항의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서 이를 방위할 수 있다고요. 자기 힘으로. 법을 그 힘을 빌리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없다고요. 점유보조자는 있어요. 사장님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 일대에는 점유자는 침탈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 일대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를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이단 접촉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라가 가지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력구제권까지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지만은 자력구제권은 없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에 관해서 이제 점유보조자는 뭐예요? 점유권이 없어요. 그죠? 스스로 사실상 지배를 한 게 아닌 타인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뭐예요? 자력구제권은 또 있다. 사장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유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점유보호 청구권도 없겠네요. 오케이. 그런 내용. 자,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점유 종류 보죠. 종류. 자, 먼저 파란펜 위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선의, 악의, 자주에다 파란펜 위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타주라고 돼 있죠. 타주점. 타주에 빨간 펜으로 밑줄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그 다음에 공개, 은비, 직접, 가적.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의 점유 보니까 물건에 대한 정당한 권은, 권리 원천이라고 하죠. 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지 못하고 한 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건이 모르고 있는 저런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특히 이 남성분들은 뭡니까? 그 구두가 그 구두잖아요. 딱 검정색이야. 응? 어쩜 그렇게 같은지 몰라. 미리스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탁 실어보니까 그냥 내 거겠거니 하고 신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있다니까요. 그러다 가다가 좀 느낌 이상해서 다시 돌아와. 그치. 자, 이렇게, 자신에게 없으나 알지 못했다라는 거니까, 알지 못했다는 거죠. 더불어 선의. 그죠? 그런 점유는 뭐예요? 선의 점유다, 이거예요. 자, 요거, 그리고, 그에 말해서 이제, 악의 점유는 뭡니까? 알고 점유는 거예요. 시장에 딱 갔는데, 자기 무슨 날래 갔어. 응? 보니까, 새 거거든. 멀리 신고 나와. 응? 그게 뭐예요? 악의점. 악의점이가 되죠? 자, 알았으니까. 그래서, 아니야, 알지 못하냐? 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한다. 라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판례가 중요한데요. 329페이지. 날개 박스 판례 볼까요? 선의점유 보니까, 선의점유자란 과실수지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자를 말하고, 그 오신을 하면은, 잘못 믿으면은, 그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선의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선의점유는 말이죠. 뒤에 우리 소유권에 등기 붙이십시오가 아주 밀접하죠. 343페이지. 몇 번째 본지 모르겠어요. 343페이지 보면 1항에 두 번째 줄에 보면, 2항에 343페이지 245줄 2항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선이며 이렇게 돼 있나요? 선은 요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앞쪽에 점유 취득 시험은 거예요? 선이라는 말이 없죠. 요건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선의 점유라는 게 그 소유권 파트에서 등기 취득 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249조 선의 취득, 아예 이름 자체에 선의가 들어가 있어요. 346페이지 이 선의 취득이 있죠. 평원공연하게 동산을 양수원자가 선이며 돼 있잖아요. 그렇게. 거기서 중요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이제, 자주하고 타주 한번 볼까요? 우리 시험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327페이지. 자주는 보니까 소유 의사가 있으면은 뭐예요? 자주. 없으면 타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주점이 보니까 도적에 훔친 물건에 자기 소유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게 자주점유다라는 거예요. 타주점유는 소유의사 없이 이렇게 점유하죠. 자, 소유의사 없이다. 검정펜으로 밑줄짝 합시다. 자, 보니까 이제 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니까 우리 임차인의 점유. 그렇죠?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점유자예요. 직접 점유자예요. 그럼 자기가 소유할 의사로 점유합니까? 이거 기간 끝나도 내가 방 안 빼주고 내가 이거 내 걸로 해야지! 라고 점유합니까? 아니면 뭐예요? 그래. 이거 남의 건데 내가 잠시 빌려 쓰고 있고, 기간이 끝나면 내가 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소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왜? 그래서 타주점유죠. 그래서 임차인에다 검정펜으로 밑줄자. 근데 이 임차인이 말이죠. 임차인을 매수하면 자기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랬을 때는 뭐예요? 그때는 자주점유가 되겠죠. 그렇죠? 소유의사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금 완납받은 매도인의 점유. 등기만 안 넘겨주고 사실 다 끝난 거죠. 그 매도인의 점유는 뭐예요? 자기가 내 거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남의 건데 잠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의 건데 잠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소유의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그 점유도 뭐예요? 타주였나? 매도인에다 검정펜으로 주자. 매수인이 만약에 점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응? 매수인이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등기를 안 했으면 186조에서 소유권은 발생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뭐예요? 그 점유는 무슨 점유라는 거예요? 소유의사가 있는 점이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는 말이죠. 갑비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등기를 하지 않고 있어도 이 을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 즉 자주점유라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0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팔려고 하려고. 그럼 팔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자기가? 등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근데 갑이 뭐예요? 갑이? 뭐 안 주면 안 해주지 이럴 거 아니에요. 이때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245조 1항의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 거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자기 거잖아요. 이거 정말 오늘 뭐 245조 예습을 보려고 아마 우리가 지금 이거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342페이지 245조 보세요. 거기에서 말이죠. 밑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죠. 부동산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부동산 구유지산 자기 부동산도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그런 경우. 오케이? 그러려면 뭐예요? 소유 의사로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자주 점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수인은 자주점, 매도인은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자, 매도인에다 검적된 밑줄 하시고요. 327페이지. 그 다음에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전 소유자의 점, 아직 이 명도되지 않는 경우 말이죠. 정전 소유자. 그래서 정전 소유자에다 검정펜으로 밑줄자. 이 양반이 계속 내 걸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 내가 명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죠. 그렇죠. 그래서 정전 소유자 검정펜 밑줄자. 그 다음에 악의의 무담 점유 검정펜 밑줄자. 악의의 무담 점유도 우리 판례상 타주점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자 검정펜 밑줄자. 역시 타주점. 분묘기지권자는 뭐야? 분묘기지권자는 보면은 이 토지를 갖다 소유할 목적이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목적이에요. 사용 수익할 목적이지 소유권 획득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땅이지만 내가 이 분모를 수호봉사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 의사가 없어요. 따라서 뭐예요? 타주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자의 자기 지분 외의 점유. 지분 외에다 깜짝이야. 공유자가 갑을경이 있는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은 이 3분의 1이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주점유, 소유 의사가 있지만 지분 범위 외, 3분의 2에 대해서는 뭐야? 타주점유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 누굽니까? 우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죠. 이 명의수탁자의 점유도 뭐예요? 자기 거겠거니하고 점유하는 거예요. 친구 거 내가 잠시 맡아주는 거지 이렇게 점유. 그래서 당연히 후자죠. 소유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명의수탁자의 이 점유도 뭐예요? 타주점의 대표적입니다. 타주점이니까 명의수탁자는 타주점이니까 비록 자기 이름으로 등기부가 돼 있다 할지라도 245조 2항에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주장할 수가 없죠. 왜요?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점. 그래서 줍니다. 지금 다 민사특별법까지 건들고 있네요. 자, 그런 거. 자, 근데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우리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신탁법상 수탁자가 있어요. 신탁법상 수탁자. 우리 대표적인 게 재건축 조합이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신탁법상의 그 수탁자에 해당되거든요. 그자의 점유는 뭐예요? 자주점유가 됩니다. 소유권. 소유의사가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이제 요거는 이제 개론하고 연계될 수 있는데요. 개론, 부동산학 개론 개발론에 신탁개발이라는 게 있었죠. 126페이지. 부동산학 개론 공부 계시죠? 지금 안 오시면은요, 나중에 영 새로운 맛이 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26페이지를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거기 보면 민간 토지 개발 종류에서 토지 신탁 개발이죠. 그 신탁 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탁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탁법상에 그 수탁자는 신탁회사죠. 유저가 이제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유저의 점유가 뭐예요? 자주점유예요. 그렇죠? 그러나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뭐예요? 타주점유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우리 또 지상권자의 점유도 마찬가지로 타주점. 그죠? 전세권자의 점유도 타주점.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그 저당권은 뭐예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을 거다 이럴 필요가 없죠.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권 유보분 매매라는 게 있죠. 소유권 유보분 매매.
이제 민법적으로는 소유권 유보금에 해당하는데 우리 흔하게 쓰는 말은 할부 매매, 할부 판매 있잖아요. TV, 벽걸이 TV 하나 사요. 100만 원 넘어가. 그럼 할부로 사잖아요. 할부를 했을 때 이 소유권은 유보시킨다고요. 응? 누구 앞으로? 대리점 앞으로. 응? 다 갚았을 때 할부대금 마지막 달에 그거 갚았을 때 비로소 소유권이 뭐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벽걸이 그 TV 있잖아요. 할부 사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민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은 뭐예요? 집에 그냥 걸어두면 내 거야! 이런 생각하는데, 민법을 아시는 분은 뭐예요? 그 벽걸이 TV 볼 때 영 찜찜하죠. 뭐가 찜찜해요? 그 소유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점유도 뭐예요? 소유자는 대리점이지? 야, 끝나야지 내 거지? 하는 타주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유보금 매매에서 그 매수인의 점유도 뭐예요? 대표적인 타주점이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적어둡시다. 그래서 아는 게 병이다 그때는. 그쵸? 그런 말이죠. 모르게 약해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주 타주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판례를 한번 보죠. 판례. 329페이지 날개 박스. 되게 많아요, 판례가. 자, 먼저 자주점유 보겠습니다. 자주점유는 소유의 지배의사, 소유의 의사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다 아니다. 끝말 주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타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소유의 의사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리고 그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는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 330페이지 197조 1항에서 배우게 되죠. 다시 한번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놓읍시다. 뭐라고 썼냐면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소유의 의사의 있고 없음. 유무는 권한, 그죠? 권한, 권리의 원천. 자, 점유 취득의 원인된 사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점유 취득의 원인된 사실. 임대차라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자, 그 권한의 객관적 성질을 권한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을 결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대립되는 일상평화죠. 뭐죠? 객관. 반대말은 그렇죠. 주관적인 풀이되는 또 뭐 배심적.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해서 결정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임대차, 임차병의 경우 임차인의 점유하는 거니까 임차인은 소유 의사의 경우 비록 임차인이 주관적으로 내심으로 내 걸로 해버려야지 이런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예요? 그건 자기 주관이죠. 그걸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질. 우리 당연히 임차권 하면 뭐예요? 나중에 돌려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한 어떤 객관적 성질 기준에서 결정한다는 판례 결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적어놓읍시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자주점유의 그 판정 시기. 자주냐 타주냐 그 점유의 판정 시기는 언제다? 점유 개시 시. 점유를 시작하는 때,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중간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점유 개시 시. 시작하는 때.
요걸 한다는 거, 요것도 이제 판정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더 첨삭을 해 놓읍시다. 첨가를 해 놓읍시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 자주점이라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유권의 우리 등기부 취득시효.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선점, 그죠? 선점에서 굉장히 중요했죠. 소유권의 자주점. 점유취득시효도 마찬가지.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 그러니까 취득시효에서 중요했고 선점에서 중요했습니다. 이미 확인했어요.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판례에서 이제 타주점이죠. 타주점이요. 자, 악의의 무단 점유는 타주점이다. 결론. 그래서 악의는 뭐예요?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그죠? 없음을 알고 하는 그런 점이죠. 그런 점은 타주점이에요. 그 다음에 분묘유리권자의 점유 타주점이다. 그 다음에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는 경우도 뭐예요? 타주점이라는 것이에요. 처분 권한이 없는 자. 우리 그 소유권은 뭐예요?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해서 그 물권행위 이런 경우를 해서 비록 등기까지 했다 할지라도 무효죠. 그렇죠?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와 비교해서 이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분권이 있어야지만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 자로부터 알면서 토지를 매수해서 이를 점유하는 건 뭐예요? 타주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점유를 상속하는 점유는 자,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상속인도 우리 193조 왼쪽에 193조에 의해서 소유권이 발생이 되죠. 상속인. 비록 내심으로 당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럼 이건 100호지 뭐. 자기 내심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뭐예요? 자주든지 타든지의 기준은 뭘로예요? 객관적 성질, 자기의 주관적, 어떤 내심적 의사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똑같이. 그래서 타주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점유가 자주점, 계속 타주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주점으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점유자가 소유자한테 뭐예요? 나 이제부터 소유 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새로운 어떤 권한에 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이 소유의 의사로서 그죠? 점유를 시작한다. 즉 자주점유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즉 그 상속이라는 건 뭐예요? 새로운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자, 요런 게 말이죠. 같은 판례가 33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31페이지 보면 날개박스의 맨 위에 판례 있죠. 199조 판례. 상속에 의한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아니라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앞에서 한번 정리를 했지만 또 우리 소유권하고 연계해서 그 공유자의 점유 있죠. 자기 지분 내 점유는 뭐예요? 자주점유는 자기 지분 범위 밖의 그런 점유는 뭐예요? 타주점유라는 거 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점유 종류를 봤고요. 관련 점유를 보죠. 관련 종 197조 굉장히 중요한 종 중에 하나예요. 330페이지 197조 점유의 태양 빨간 펜으로 밑줄 자. 이 조문 제목 자체가 하나의 객관식의 정답으로 등장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자, 점유의 태양 빨간 펜으로 밑줄 하시고요. 자, 태양의 선이 아니고요. 그 태가 상태, 그렇죠? 형태, 양태를 말해요. 양은 모양. 자, 1항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은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요. 자, 검정펜으로 있습니다. 자주, 선의, 평은, 공연. 그래서 두 문자로 암기합시다. 자주의 자자, 선, 평, 공.
자선평공. 뭐라고요? 자선평공. 뭔지 모르겠지만 자선평공. 요 점유는 뭐예요? 추정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추정이 되니까 그 추정 점유한 자는 그냥 점유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이 자는 뭐예요?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그 물건을 점유한 걸로 추정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점유한 자는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추정이라는 거 간주가 아니에요. 본다가 아니에요. 추정. 다른 의미죠? 그래서 괄호에 보니까 이제 점유자는 자주 점유 입증 책임이 없다. 나머지 이제 선의, 평온, 공예들도 입증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보니까 무과실은 뭐예요?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은 추정이 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 추정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자주, 선의, 평온, 공연, 점유는 추정이 되지만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은 그러니까 누가 입증해야 돼? 그렇죠. 누가 점유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즉 뒤에 역시 취득시효, 시효취득하고 연결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보세요. 342페이지 보면은 245조 1항이 이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잖아요.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소유의 의사, 그냥 20년도 점유하면은 의뢰 이 양반은 뭐예요? 소유의 의사가 있겠거니 자주점유권이 추정이 된다고요. 따라서 자기가 나는 소유의 의사로 자주로 점유했다고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누가? 상대방. 이 토지를 안 뺏기고 싶은 토지 주인이 뭐예요? 당신은 소유의 의사가 없어서 악의 점유였어, 그죠? 타주 점유였어 라고 그 상대방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43페이지 245조 2항도 보면은 부동산의 소유자를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이며 과시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다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주, 자평, 공선은 뭐예요? 그렇죠. 추정이 되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과실 없이 무과실은 추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렇죠. 점유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7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유권까지 파악 효과가 미친다. 서로 연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30페이지 197조 2항 보겠습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라도 번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그렇죠?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번권에 관한 소, 어떤 소유권 소송에서 져버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선의 점유라도 당연히 언제부터? 시점이 중요하죠. 소가 제기된 때죠. 거기다 검정펜 비추잖아요.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추정한다, 본다. 위에는 뭐 추정한다. 밑에는 뭐 본다. 와, 이래가지고 장난쳐. 자, 이 추정이라는 표현이 말이죠. 197조 1항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8조에 나오고 200조에 나와요. 한번 보죠. 198조는 점유 계속의 추정이에요. 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자는 그 점유는 뭐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자, 이 가운데 점유 취득시효 봅시다.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전후, 점유한 때부터 해서 20년 때. 그러면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어요. 요때. 그러면 그 중간, 요거는 뭐예요? 계속 점유는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괄호에 보니까 양 시점의 점유가 달라도 승계 사실만 입증되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는 거. 승계 사실만 입증되면
점유배송 추정된다. 이것도 좀 우리 판례로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왼쪽 날개 박스 그거 그대로 옮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200조 권리의 적법에 추정되겠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추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건 뭐예요? 그렇죠. 점유물, 물건 중에서 동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부동산은 공시를 뭘로 합니까? 등기를 하잖아요. 그 등기에 공시력이 있어요.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등기하면 이제 등기에 추정력이 있잖아요. 따라서 굳이 부동산은 이거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동산의 경우에 있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오른쪽 날개 박스 판례 제200조가 그 내용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이랑이 점유자의 특정 승계에는 그죠? 자기의 점유말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 전 앞에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양의 그 하자도 승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괄 승계는 뭐예요? 자기의 점유를 주장할 수가 없죠. 오케이, 그게 이제 오른쪽 날개 박스 판례 그게 되겠습니다. 상속이 대표적인 포괄 승계 하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 맨 밑에 이제 준점유라고 나와있죠. 준점유에 보면은 재산권의 사실상 지배다. 그래서 예금 통장하고 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준점유예요. 자, 그런 경우에도 우리 210조에 그대로 준용한다고 나와있죠. 333페이지 210조 보세요. 맨 마지막 준점, 본장, 이 점유권의 규정, 법조문들은 말이죠.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 이런 거를 준점이라고요. 이런 거에 준용, 준하여 적용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점유권의 중요한 테마, 첫 번째 테마인 점유의 종류, 그리고 두 번째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점유 보조자의 한번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